튀김에는 여러 과학적 원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고온으로 가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화학적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튀김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겉바 속촉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건데요. 튀김옷의 가장 핵심은 튀김옷에 들어가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에는 크게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요. 한 10% 정도의 단백질하고 약 80% 정도의 전분,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은 글루텐이라는 복합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밀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하게 되면 이 글루텐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데요. 글루텐 단백질의 특징이 약간 점착성, 그러니까 잘 달라붙는 성질이 있고 또 하나는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늘어나거나 잘 수축하는 성질이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 성질은 포집성입니다. 포집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기포라든지 수분을 잘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물을 넣고 밀가루를 반죽할 때 이 세 가지 성분들로 인해서 반죽 안에 수분들이 골고루 분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튀김옷을 우리가 튀김 속재료에 바른 다음에 뜨거운 기름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보통 기름 온도가 한 170도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는데요. 물은 끓는 점이 100도입니다. 근데 170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이 바로 기화가 되겠죠. 근데 물이 기화되면서 우리가 증기가 될 때 또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바로 부피 팽창인데요. 우리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로 변할 때 약 1700배 정도 부피가 팽창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죽옷 안에 있던 수분들이 뜨거운 기름을 뚫고 팽창해서 대기 중에 날아가는데요. 이때 튀김옷에 있던 그 수분이 있던 자리가 굉장히 팽창하면서 빈 공간으로 남게 되죠. 이게 과학자들이 말하는 다공질 구조입니다. 우리가 비스켓이나 빵을 보시면은 구멍이 많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다공질 구조입니다. 이 다공질 구조는 깨물었을 때 구조가 붕괴되면서 바삭거리는 식감하고 또 바삭거리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튀김옷을 바삭거린다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럼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안쪽은 어떻게 촉촉한 식감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고기 같은 경우는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고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왜 뜨거운 기름에 넣는데도 안에 속재료는 수분을 잃지 않고 육즙을 그대로 가지면서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게 되는가라는 부분의 핵심도 사실 밀가루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밀가루에는 10% 정도의 단백질 외에 80% 정도의 전분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전분이 굉장히 특이한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전분도 물이 들어가서 반죽을 하거나 아니면 가열하게 되면은 호화 반응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호화 반응이라고 하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마 풀이 되는 반응 정도로 번역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우리가 벽지를 바를 때 밀가루 풀을 많이 썼습니다. 밀가루에 물을 넣고 오랫동안 끓이면은 끈적한 풀이 되거든요. 그 반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베트남 요리집에 가보시면은 라이스 페이퍼라고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일종의 호화 반응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쌀을 오랫동안 불리고 끓이게 되면은 약간 끈적한 풀처럼 되고 이거를 말리면은 그렇게 얇고 투명한 막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호화 반응의 핵심은 우리 라이스 페이퍼에서 본 것 같은 얇고 투명한 막입니다. 밀가루 튀김옷이 뜨거운 기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호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안에 속재료를 감싸게 되는 얇고 투명한 막이 형성이 됩니다. 이 막의 역할이 바로 안에 있는, 그러니까 속재료에 있는 수분이 또는 육즙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바깥쪽에 있는 뜨거운 기름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은 바삭하지만 안에 촉촉한 식감 그리고 육즙은 그대로 보존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튀김의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튀김의 과학 원리에 대해서 많이 아신다면 훨씬 더 튀김을 맛있고 즐겁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요?